평안한 당신의 일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고,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웃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기쁨, 건강하고 평안한 당신의 삶에 이정표가 되어줄 기술. 랩 지노믹스는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의학, 개인 맞춤형 의학을 실현하는 우수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당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답을 찾아갑니다. 광활한 우주에서부터 심해의 심연까지 사람들은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며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인류의 행복을 완성해왔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유전자, 그 길을 탐구하여 보다 더 정밀하고 보다 더 정확하게 질병의 효과적인 조기 진단 및 새로운 예방의학을 개발하는 분자진단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의사들은 매일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유전자 분석 기술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의 DNA를 증폭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매분 매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치료하기 어려운 암과 인간의 유전적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정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만성질환 예측 및 개인 유전자 검사로 일상생활의 중대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 것입니다. 다시 평안한 당신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글로벌 분자진단 헬스케어 전문 랩 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투자자 및 주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랩지노믹스 IR 담당자 이명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3분기부터 회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실적 리뷰 영상을 올려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무님, 저희 어떻게 대화를 편하게 진행하실까요? 정석으로 진행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유튜브고 하니 조금 편안한 톤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랩지노믹스 CFO 오세진 상무와 함께 3분기 경영 실적 리뷰와 향후 회사의 경영 계획 및 향후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3분기 주요 경영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오세진 상무가 저희 회사의 향후 경영 계획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3년 3분기 매출은 21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국향 매출액 90억 원이 증가한 성과가 주요 요인입니다. QDX 인수가 8월 16일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3분기에는 많은 매출액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4분기에는 큰 폭의 매출이 발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3년 누적 매출액은 511억 원, 영업이익은 31억 원, 당기순이익은 5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저희가 그래도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3분기는 영업이익은 흑자이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 작년, 재작년에는 2천억 원대까지 매출이 발생했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도 50%가 넘는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많이 감소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랩지노믹스 CFO 오세진 상무입니다. 코로나 관련 매출액이 대폭 감소해서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회사들이 큰 폭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그래도 영업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 당기순 손실은 적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 자회사 가운데 벤처 캐피탈 진엔투자 파트너스를 매각하면서 영업의 비용이 39억 반영되었기 때문이고요. 해당 투자 자산 처분 손실을 덜어낸다면 단기 순이익 상태입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고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과 이익의 질을 보시면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코비드 검사 건수는 22년 말부터 지속해서 감소해왔고 올해 3분기에 이제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코비드 매출 비중은 3분기부터는 이제 거의 미미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던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되어서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회사 또한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고 엔데믹 이후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 계획을 세워두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코비드 매출이 없다고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업 계획을 짜고 있으며 코비드 매출을 제외하고도 매출액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2천억대의 매출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안전재고 관리를 항상 하고 있어서 타 진단회사와 달리 재고 손상이나 재고 폐기 등의 이슈를 안고 있지 않아서 코비드가 꺾이는 시점에도 영업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코비드 대특수를 누렸던 회사 가운데 적자 전환 없이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당사뿐이 없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 좋은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트한 재고 관리 기조는 지금도 동일하고 다만 다시 한번 코비드나 코비드 유사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다시 한번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SCM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째, M&A 관련 자문 비용들이 일시적 비용인데 많이 발생했다. 둘째, 정리되지 않은 기존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수익성이 좋았던 코비드 검사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넷째, 현재 회사는 사무실 확장 이전, 통폐합을 진행 중이고 회사 CI 변경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기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신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 여러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발생한 비용들이 조금 있다. 이러한 비용들을 제외한다면 3분기에도 영업이익은 1억이 아닌 양호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회사는 창출했습니다. 여기서 첫째랑 넷째는 올해가 끝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고요.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 진행 중으로 진투파는 매각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큐어로젠 같은 회사들의 청산 결의도 진행이 되었고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해당 회사의 영업 손실이 저희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없다. 셋째는 예상한 내용이었고요. 코비드 매출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비드 매출이 다시 늘어난다면 그것은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 QDX 매출액 90억 원 정도가 잡히면서 3분기 매출액 성장세가 도드라져 보였는데요. 4분기에도 성장 기조가 이어질까요? 네, 물론입니다, 과장님. QDX는 8월 16일 날 저희가 인수를 완료했고 8월 16일부터 매출액이 반영되므로 두 달치 매출액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4분기에는 정상적으로 분기 전체 3개월 매출이 당사에 반영되고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 진단의 경우는 겨울철에 진단이 몰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는 클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을 예상해 본다면 당사가 계획한 당사의 진단 기술을 QDX 랩에 이식하여서 추가적인 진단 매출 확보, 당사의 기술을 이용한 IVD 키트의 LDT 전환을 달성해서 QDX 랩의 기본적인 매출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상호간 시너지를 창출한 추가 매출과 추가 영업이익 확보가 올 4분기를 시작으로 매 분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듣고 보니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수익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LDT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요? 예, 일단 물리적인 LDT 전환 기간은 90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등성 테스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간들, 한국에서의 기술 변형하는 시간들을 고려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을 잡고 있어서 본격적인 LDT 전환 효과는 24년 1분기부터 바로 발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이렇듯 랩지노믹스와 클리아 랩 간의 상호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고 추가적인 클리아 랩 확보 또한 진행하고 있어서 랩지노믹스가 코로나 절정기 때 2천억 매출을 창출했었던 수준까지 급속도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드라마틱한 J커브와 매출 성장세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의 회복과 성장뿐만 아니라 매출의 퀄리티, 즉 질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단순히 코로나 감염병 진단으로만 매출이 컸다면 향후에는 암 관련 진단, 대사 관련 진단, 내과, 호흡기, 성병 진단 등 진단의 모든 영역에서 두루두루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매출 규모가 24년부터는 한국 시장에서의 매출 규모의 2배 이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 실적을 창출하는 진단회사는 단연코 랩지노믹스가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미국의 진단 시장은 진단 수가가 한국 대비 4배에서 6배 평균적으로 높고 암과 같은 특수한 진단의 경우는 2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진단 생태계가 바이오 회사들에게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회사가 승부를 본다면 영업이익률은 최소 30%까지는 끌어올려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MOU를 맺고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 제놀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놀루션의 핵산 추출 장비를 이번에 저희 미국 클리아 랩에서 테스트 완료하였고 해당 장비로 전면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클리아 랩의 PCR 핵산 추출 영역에서 장비와 시약 원가 절감이 30에서 4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는 단기 주가 때문에 여러 진단 업체들과 MOU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한국의 진단 업체들에게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당사도 이익을 보는 윈윈 구조로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업무들이 하나씩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상무님 설명 감사합니다.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의 경영 계획과 전략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월에 최대 주주가 루하 PE로 변경되면서 본격적인 미국 사업 추진과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투자된 자회사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고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랩지노믹스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 벤처 캐피탈 자회사 진엔투자 파트너스를 매각했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산 처분 손실 약 39억이 발생했는데 이는 비경상적인 일회성 비용일 뿐이고 실제로는 약 60억 원의 처분한 금액이 회사로 유입돼서 우리 회사 본사의 경쟁력 강화 차원의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제노코 BS는 향후 의료 AI 진단 사업 강화를 위해서 합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큐어로젠이라는 신약 개발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신약 개발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서 현재 청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공시를 보시고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서 실망하신 주주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는 기존의 신약 개발 회사인 큐어로젠, 바이오 벤처 투자 회사인 진엔투자 파트너스, 의료 AI 기업인 제노코어 BS를 자회사로 두면서 이들의 영업 손실을 계속 책임져 왔습니다. 기업 구조 재편이 끝나면 이들의 영업 손실은 더 이상 회사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플러스 이익이 창출되는 셈입니다.
또한 중복되어 있는 관리 비용 지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회사들의 정리 내지 재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일회성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역시나 이들 회사의 영업손실이 회사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거듭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회사의 핵심 전략은 3개입니다. 첫째,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둘째, K진단 컨텐츠의 미국 시장 진출. 셋째, DTC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와 같은 PGS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1등 유지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치료 영역에서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진단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과 유사하게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의료 AI 회사들이 전부 진단 AI를 하는 회사입니다. 진단 AI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료 데이터 AI와 영상 진단 AI, 병리 AI로 나눌 수 있습니다. 루닉, 뷰노와 같은 회사들이 영상 진단 AI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회사고요. 의료 데이터 AI 영역은 아직 선두주자라고 할 만한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리 AI는 글로벌 기업들과 딥바이오와 같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3분야의 AI 기업들과 실제로 협업을 논의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 솔루션 AI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조성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K진단 콘텐츠의 미국 시장 진출은 미국 클리아랩을 통한 신속한 진출로 저희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세상에 없던 기술로 승부를 보기 위해 열심히 R&D 활동을 하고 해당 R&D가 실패하거나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매출과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본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R&D 가치에 큰 점수를 주어 밸류를 높게 형성했는데, 그러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무수히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결국 바이오 벤처도 머니타이징이 안 되는 회사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이오 시장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엔데믹과 미국의 고금리 기조 유지 등 자본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왜곡되어 있어서 다시 금리가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전체적인 시장 수급이 정상화되는 시점에는 제2의 바이오 붐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머니타이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높은 밸류를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먼저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며 저희와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한 기술의 회사들을 모아 함께 윈윈하여 미국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처음 시작이 미미하였지만 바이오 시밀러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고 한국의 바이오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도 바이오 시밀러와 같이 한국 진단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TC 시장에 대해 설명드리면 한국의 DTC 시장은 아직 개화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국내 DTC 유전자 검사는 그 시장은 정부 규제가 심하고 아직은 규모도 작습니다. 반면 시장 조사업체 BIS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DTC 유전자 검사 시장 규모는 19년도에 약 9,800억 원에서 오는 28년까지 약 7조 6천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검사 현황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고요. 국내는 특정 질환 검사가 불가능하고 40에서 80개 항목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치매, 암 특정 질환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고 웰리스 관련 규제도 없고 400여 개의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규제가 세계 어느 곳보다 강력해서 한국에서는 개인 유전자 검사를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가 검사를 못 받게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고 한국 외 국가들은 네거티브 규제를 합니다. 이 말은 한국은 DTC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놓고 그것만 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못하는 걸 정해놓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전자 분석 기술은 전 세계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우월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커머셜 영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장을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장을 만들 때에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뱅크샐러드, 휴먼스케이프, 제노스케이프 등과 같은 여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KB금융그룹, 아모레퍼시픽 등과 같은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저희 개인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는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규모의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남아시안 같이 규제가 자유로운 시장에도 DTC 진출을 위해서 힘주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회사의 다양한 전략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다만 주주분들은 보다 구체적인 미국 사업에 대한 계획을 듣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획과 시점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진단 카테고리, 진단 검사 항목까지 회사는 계획을 다 세워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장에 오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쟁 업체들의 시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계획은 정확하게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아마도 올해 연말 정도에는 모든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드리고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LDT 전환 계획 일정표 정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GS 아이템도 저희가 해당 아이템들을 24년 1분기에 적극 런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표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고요. 끝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STI 12종 검사가 QDX에서는 앞티마 이 제품들을 사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싼 IVD 키트입니다. 이 IVD 키트를 랩지노믹스의 LDT 키트로 전환을 한다면 원가가 90% 줄어듭니다. 이 키트들은 내년 1분기부터 바로 LDT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병 검사뿐만 아니라 호흡기 쪽도 저희가 LDT 전환 준비를 거의 끝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미국 클리어 랩을 인수한 이후에는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더욱 확신에 가깝게 올라온 상황이고 회사도 지금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고 시너지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IVD 키트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저희의 그 엔드 픽처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무님, 자세한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랩지노믹스의 3분기 경영 실적과 향후 경영 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투자자 및 주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 기획한 IR 행사였는데요. 상무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및 주주 여러분. 저는 보수적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IR 행사나 기업 설명회 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전통적인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약세와 유튜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의 진화,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의 IR뿐만 아니라 유튜브 IR도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에게 국한된 홍보 및 설명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투명하게 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매 분기 IR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IR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나 혹은 저희가 새롭게 앞으로 개편하게 될 홈페이지 IR 게시판을 활용해 주실 경우 성실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자본시장 환경으로 마음이 아프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저도 밤잠 이루기가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랩지노믹스의 전체 구성원이 현재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잘못 뛰고 있으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방향 설정에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방향이 설정되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상무님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실까요? 네, 과장님, 앞으로 유튜브 방송에서는 보다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어려운 설명이나 회계적인 용어는 가급적 말씀드리지 않고자 합니다. 누가 들어도 편안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하고, 저 또한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니 혹시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만약 보다 더 자세한 재무적인 설명이나 사업적인 설명, 전문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댓글 달아주시면 점점 더 발전하는 IR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랩지노믹스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지에 보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얼굴도 나오겠죠, 과장님? 네, 상무님. 네, 앞으로 이제 주주님들과 투자자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 하는 유튜브 방송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제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IR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